Green 18! Gree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4시즌 어느덧 4주차가 되는 시점인데 이야, 저거 어떻게 막지 하는 생각이 드는 좀 사기적인 듀오가 NFL에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볼티머 레이븐스의 쿼터백인 라마 잭슨과 러닝백인 데릭 헨리인데요. 라마 잭슨은 NFL 역사 속에서 손에 꼽힐 만한 듀얼 스렛, 즉 패스도 되고 러닝도 되는 선수입니다. 정식으로 풀시즌을 데뷔했던 첫 해에 1200야드를 러닝하면서 MVP에 뽑혔을 정도로 리그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선수이고요. 전년도에 MVP를 또 한 번 수상하기도 했고, 데릭 헨리의 경우에는 타이탄스에서 전성기를 보낸 선수로 NFL 역사 속에서 가장 파괴적인 선수 중 하나인데, 압도적인 사이즈와 그에 어울리지 않는 그 엄청난 스피드에서 나오는 정말 파괴적인 러닝은 NFL 역사 속에서 몇 없는 한 시즌 2000야드 러싱을 가능하게 해주었던 그런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빠른 스피드와 민첩함을 활용해서 NFL 역사에 몇 없는 쿼터백의 다이나믹한 러닝을 보여준 라마 잭슨과 엄청난 사이즈로 상대를 제압하면서 NFL 역사상 가장 압도적인 파워 러닝을 선보인 데릭 헨리, 이 두 선수가 이번 시즌에 데릭 헨리가 이제 FA로 영입을 하면서 함께 포함하게 됐고, 그 두 선수의 러닝 옵션만으로 상대에게 지옥을 선사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즌 시작 전 예측은 마냥 이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어요. 쿼터백 라마 잭슨의 폭발적인 러싱 능력은 물론 쿼터백으로서 압도적인 건 맞지만 몇 년간 좀 부상의 이슈가 있다 보니 훨씬 좀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본인도 자신의 다리가 무기임을 인지하고는 있지만 팔로서 게임을 풀어나가는 걸 훨씬 더 선호하고 목표로 삼고 있음을 여러 인터뷰를 통해 밝혔었습니다. 둘째로 데릭 헨리는 리그 정상급 러닝백으로 군림했던 19에서 20년 정도, 그리고 2000야드를 기록한 20시즌 이후로 부상이 차곡차곡 몸에 쌓이면서 특히나 22시즌 이후로는 어느 정도 좀 내리막길로 가는 것이 좀 뚜렷하게 보였던 선수예요. 러닝백의 포지션 특성상 부활이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기에 생각보다 FA로 나온 그를 탐내는 팀들이 많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사실은 좀 어느 정도 두 선수 다 커리어에서 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는 시점이었을 뿐만 아니라 스타일로서도 궁합이 그렇게 좋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데릭 헨리는 이제 굉장히 유니크한 올드스쿨의 공격 전술에서 탄생한 선수인데요. 현재 NFL에 몇 안 남은 워크호스 러닝백입니다. 즉 공을 많이 만지면서 러닝 시도가 한 게임에 20번씩은 필요한 선수인데, 러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게임의 감을 끌어올리고 상대 수비 힘을 뺀 뒤에 4쿼터의 빅플레이를 내는 유형의 러닝백, 즉 공을 굉장히 많이 만져야 되는 유형의 선수인데요. 이렇게 공을 많이 만져야 된다는 말은 리그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선수 중 하나인 라마 잭슨의 손에서도 공을 가져가는 것이라는 이 부정적인 부가효과가 있는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술적으로도 데릭 헨리는 언더센터라고 해서 쿼터백이 오라인 바로 뒤에 서고 그로부터 꽤 뒤에 러닝백이 있는 전술에서 빛을 발휘하는 선수인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아웃사이드 존 러싱이라 해서 대각으로 움직이면서 최외각을 돌아 달리거나 상대 수비의 빈틈을 발견해서 그곳을 찌르는 전술에 특화된 선수인데, 특히나 이 최외각을 돌아나가면서 이 선수들에게 지옥을 선사하는 것은 리그 역사상 손에 꼽힐 만한 선수였어요. 문제는 라마 잭슨 자체가 언더센터를 정말 잘 안하는 쿼터백입니다. 24년을 돌이켜보면 거의 한 80% 이상이 샷건에서 게임을 펼쳤을 정도로 샷건을 선호한 선수인데, 샷건에서는 데릭 헨리가 좋아하는 그 아웃사이드 존 러닝이 조금 어려워요. 언더센터와 다르게 러닝백이 쿼터백 바로 옆에서 시작해서 도움닫기도 형성이 되지 않고 스피드가 이렇게 쭉 오르지도 않고 대각선으로 쭉 달리면서 공격 포인트를 횡으로 쭉 연장하는 게 이 데릭 헨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러한 것도 구사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실제로 데릭 헨리의 전성기였던 20시즌을 보면 언더센터에서 기록한 러닝야드가 1853야드인데 샷건에서 기록한 야드는 216야드밖에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이유로 둘의 커리어적인 터닝 포인트라든가 조합의 그 궁합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막상 생각보다 네임 밸류만큼 강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도 많았는데, 시즌이 시작된 지금 초반 클래스가 높은 두 선수들이 서로 스타일에 적응을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주차에 라마 잭슨이 122의 러싱 야드를 기록하고 데릭 헨리는 46 러싱 야드밖에 기록을 못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는 시즌 전 예측이 맞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2주차에 이제 라마 잭슨이 45야드, 데릭 헨리가 84야드를 기록하면서
그래도 러닝이 좀 되긴 하나 생각이 들었는데, 특히나 이제 샷건에서 헨리가 한 68야드를 기록한 게 뭐지? 조금은 변화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게 했고, 3주차 러닝이 약한 카우보이 상대로는 정말 닥치고 러닝 모드는 언더센터로 나오면서 151야드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4주차, 대망의 4주차에 두 선수들이 정말 환상의 호흡을 보였는데, 데릭 헨리는 총 199야드 중 샷건에서만 132야드를 기록하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모두가 하락세라고 예상했던 시점에서 자신이 새로운 스타일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게임이 특히나 위험한 이유는 어쩌면 리그에서 가장 막을 수 없는 이지선다를 걸기 때문인데요. 리드 옵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플레이인데, 제 생각에는 이 플레이가 그들의 시그니처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샷건 포메이션에서 레이븐스는 우선 한 선수를 반대편으로 보통 이동을 시킵니다. 주로 타이트엔드를 이동을 시키는데, 그리고 스냅을 하면서 쿼터백은 자기 손을 쭉 내밀어요. 그리고 러닝백은 그 내민 손을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되는데, 이 제스처를 취하면서 쿼터백과 달려들어오는 타이트엔드는 가장 외곽에 있는 수비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 외곽에 있는 수비 바로 앞에 있는 라인맨은 수비를 블로킹하지 않고 그 뒷공간으로 블로킹을 하거나 아니면 내각 선수를 더 밀어붙이게 되죠. 그러면은 이 수비수는 아무도 자신을 막지 않은 프리한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선수가 러닝백 쪽으로 파고드는 듯한 움직임을 취하면 러닝백에 주기 위해 내밀었던 공을 회수하고는 자신이 외곽으로 들고 뛰게 되고요. 동시에 달려오는 타이트엔드 역시나 이 똑같은 수비를 읽으면서, 즉 리드하면서 러닝백에 가는 듯하면 그를 무시하고 나아가서 전진 블로킹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엣지 러셔가 쿼터백을 신경 써서 러닝백에 파고들지 않는 움직임이 보이면 내밀었던 공을 그대로 놓고 러닝백의 내각 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지선다를 거는 리드 옵션 전술이 사실 NFL뿐만 아니라 대학리그에서도 굉장히 유행을 했는데, 이게 무엇보다 지금 파괴적인 이유는 그걸 이행하는 선수들 때문입니다. 라마 잭슨이 외곽을 돌아 뛰어나가는 러닝은 이미 리그에서 공인되어 있는 가장 위협적인 무기 중 하나고요. 데릭 헨리가 샷건에서 러닝을 지금처럼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면 이 전술의 폭발력은 제곱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상대 수비 입장에선 정말 무한하게 계속 지옥의 이지선다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렇다고 이걸 막기 위해서 수비 한 명을 더 투자하자니 그만큼 뒷선이 더 얇아지게 되는 리스크를 짊어지게 되고, 그리 되면은 또 패스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선수가 또 라마 잭슨이거든요. 0승 2패로 시작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무패의 빌스를 이런 식의 그 러닝에서의 이지서다 옵션으로 정말 짓밟고 지나가 버렸던 4주차인데, 이번 시즌 레이븐스의 게임을 보면서 레이븐스가 수비 한 명을 어떻게 바보로 만들면서 게임을 펼쳐가는지, 또 이런 강력한 러싱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보는 것도 즐거움 중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